이 앞서 보신 리포트는 안종범 청와대 당시 경제수석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겁니다.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된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면을 놓고 대통령과 기업이 서로 거래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사면의 경우에 대통령이 대상을 미리 찍어줬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잘못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정상적인 사면 절차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사면 절차를 짚어보면 법무장관 주재로 법무부 소속 인사들과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여기서 바로 사면 대상자를 1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관계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하고 대상자 명단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됩니다. 예.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명단이 확정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 대통령한테 올라가겠죠. 근데 이번 네. 그 사면 과정을 보면 이렇게 법이 정해놓은 절차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밑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차적으로 대상을 결정한 뒤에 결제 라인을 따라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예. 물론 결정은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사면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 노무현 정부 때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예. 이 외부 위원들까지 참여를 시킨 건데요. 이런 취지가 바로 무색해진 겁니다. 예. 결국 국민이 준 특권인데 그 특권을 그러나 마음대로 하진 말라고 이런 절차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완전히 무시됐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치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안전수석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그게 바로 맞는 얘기인데요. 예. 이 박 대통령이 SK 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사면의 논의를 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사면은 SK니까 자료를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예. 또 대통령은 국민 감정이 좋지 않으니 사면 정당성을 확보할 만한 것을 SK 측에서 받으라는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습니다. 예. 본인이 행할 사면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얘기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치밀했다는 느낌까지 주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기로 결심한 상태였는데 법무부 절차는 그러면 거쳤습니까? 네,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통령이 이미 낙점을 한 뒤에 이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정상적이고 법에 근거한 절차는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상향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박 대통령의 사면을 보면 이 본인이 결정을 한 뒤에 요식 절차만 거치는 이 하향식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뒤에는 대통령이 안 수석에게 이 사면 확정 사실을 미리 SK 측에 귀띔해줘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각 기업이 이런 사면을 받고 뭔가 돈을 내고 뭐 이랬다면 그건 대가성이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특검에서는 이번 사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죠? 그렇습니다. 이 삼원권은 예전부터 이 법치주의 정신과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폐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게 바로 이번 경우가 아니냐는 게 바로 이 특검의 판단인데요. 예. 이 대통령이 초법적인 권한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던 이 사면권을 대통령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게 맞다면 이건 뇌물죄 가운데서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 게 아니냐는 게 바로 특검의 의심입니다. 예, 정재윤 기자였습니다.